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인 앙코르와트가 위치한 캄보디아. 이곳에선 인민들을 위한 공산주의 사회를 이룩하겠다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폴포트. 그런데 캄보디아를 집권한 폴포트는 스탈린이 와도 한 수 접어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유와 끔찍한 방법으로 자국민들을 죽여대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는 완벽한 공산주의 사회를 위한다며 킬링필드라 불리는 최악의 대량 학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었습니다. 1975년 폴포트가 이끄는 공산당이 캄보디아의 수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캄보디아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등극한 폴포트는 완벽한 공산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죠. 이때까진 아무도 새 지도자로 환영받는 폴포트가 정신나간 계획과 대량 학살을 저지를 거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아무런 시대가 끝나고 빛이 될 거란 생각들 뿐이었죠. 당시 캄보디아는 미국과 전쟁 중이던 베트남의 바로 옆에 있었던 탓에 큰 피해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피해는 주로 미국의 폭격 탓이었는데 캄보디아의 땅굴을 통해 숨어드는 베트콩을 사살하기 위한 폭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폭격에 휩쓸려 죽고 땅과 집을 잃어버린 건 국경 근처의 캄보디아 사람들이었죠. 심지어 미국은 내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원래 있던 왕정을 무너뜨려버리곤 뜻대로 움직여줄 친미 정부를 세워버립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였죠. 상황이 이러니 캄보디아 사람들의 분노는 미국으로 향했고 폴포트에 기대를 품기 시작합니다. 폴포트의 공산당 크메르루주가 힘을 얻기 시작했죠. 이후 미국이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나자 폴포트는 틈을 타 공산당을 이끌고 수도로 진격해 정권을 낚아채는데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미제 허수아비 정부와 무차별적인 폭격에서 벗어나게 되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캄보디아인들은 얼마 안가 더욱 끔찍한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숙청을 포함한 킬링필드의 시작이었죠. 썩은 사과는 상사체로 버려야 한다 라며 전 정권 인사들을 대규모로 숙청한 폴포트는 곧이어 반외세, 반자본주의의 이름 아래 정신나간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뼛속까지 공산주의에 심취한 폴포트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완벽한 공산사회를 이룩하기 위한다며 모든 도시 사람들을 농촌으로 보내 농사를 짓게 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공습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짓 정보로 국민들을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킨 뒤 농사를 짓게 했죠.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몰려 집단 농장에서 좁고 비위생적인 생활을 했으며 무리한 개간과 가혹한 농산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국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유학생 시절부터 마오쩌둥과 스탈린이 쓴 책을 읽으며 공산주의에 절여진 폴포트는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었죠. 더 나은 공산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정신나간 정책들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사유재산과 화폐를 없애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지폐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딸을 통해 문물교환만 할 수 있었죠. 국민들은 집도 땅도 가질 수 없었고 부족한 100원만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종교도 폐지해버립니다. 기본적으로 무신론자인 폴포트와 종교의 부정적인 공산사회가 만났으니 그 폐해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전통적으로 불교를 믿고 있었기에 많은 종교 건축물들과 문화 유물들이 있었지만 그 피해를 입게 돼버리죠. 스님들도 절에서 쫓아내며 일반인으로 만들어버리기까지 해버립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를 바가 없어서 종교 자체가 박멸되기도 하고 외국의 선교사들은 쫓겨나기에 이릅니다. 심지어는 교육과정조차 폐지해버립니다. 기초적인 산수나 국어 정도를 제외하면 받을 수 있는 교육은 공산화 교육뿐이었는데 고등교육을 막음으로써 자본주의적 생각을 방지하자는 의도였습니다. 완벽한 공산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건 노동과 농사뿐이었기 때문이죠. 지금으로선 매우 이상하고 이해할 순 없지만 폴포트는 믿었습니다. 자신과 이런 공산주의가 옳다고 말이죠. 극심해진 국민들의 반발은 공산주의를 방해하는 자본주의자의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공산주의의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을 죽여 없애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누가 자본주의자인지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죠. 그래서 공산당 민병대는 그냥 닥치는 대로 사살해버렸습니다. 죽이는 이유도 이해할 수 없고 어이없는 경우가 많았죠. 정말 다채로운 이유로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자본주의자가 될 수 있다며 사살했습니다. 지식인을 포함한 의사나 교사들도 재교육이 필요하다며 죽였습니다. 유학을 갔다 왔어도 글을 쓸 수 있어도 심지어는 안경을 썼으니 똑똑해 보인다고 죽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캄보디아는 순식간에 몰락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학살로 인한 죽음은 더 많은 죽음을 불러오기 시작했죠. 의사나 교사, 지식인이 없으니 병들거나 다친 사람을 고칠 사람도 약도 사라진 것입니다. 무언가를 가르칠 교육도 없어졌으며 교육을 받을 사람도 없어졌죠. 질병이 창궐하고 사람들은 기아에 시달렸습니다. 앞의 사태들로 인해 셀 수 없이 많은 시체가 쌓여갔고 이들은 장례도 없이 한 곳에 몰아넣어졌습니다. 또한 묘지도 없이 그냥 매립해버리는가 하면 쓰레기와 한데 뭉쳐 토각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폴포트와 크메르 루즈의 만행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지탄을 받았고, 같은 공산주의 국가이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조차도 너무하다며 손을 떼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마저도 폴포트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베트남과의 전쟁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학살의 나날은 무려 4년이나 지속됩니다. 킬링피드를 지켜보던 베트남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진군하기 시작했고, 폴포트와 크메르 루즈를 쫓아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빈부격차 없는 공산주의 사회를 위한 것이라 생각한 폴포트는 완벽한 공산주의의 이름 아래 약 200만 명이 되는 자국민을 학살하게 됩니다.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을 죽인 것이었죠. 대숙청을 일으킨 스탈린조차도 이 비율을 따라갈 수 없죠. 그 죄악에 비하면 안타깝게도 폴포트의 최후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베트남이 쳐들어오자 도망가선 헬라전을 펼쳤고, 10수년이나 더 지나서야 잡히고는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73세의 병으로 사망하죠. 폴포트의 시체는 쓰레기들과 함께 불태워졌습니다. 폴포트의 업보에 걸맞은 장례식이었죠.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킬링필드는 지금까지도 더 다양하고 끔찍한 사례들이 증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봐도 괴담만 나오는 수준이죠. 심지어는 묻혀있는지도 몰랐던 유골들도 아무 데서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에더의 물결 또한 멈추지 않고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뒤틀린 이상주의자가 힘과 권력을 가지면 일어나는 일을 여실히 보여준 최악의 사건, A군의 세계사 킬링필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